이슈가 있는 실적주 궁금하다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에 따라서 이제 울고 웃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에 속하는 바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LG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간세 쇼크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LG전자 왜 빠지나요? 하시는 분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AI 이슈에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업종이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매도가 나왔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선행 모습들 먼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일단은 모든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LG전자가 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하락을 좀 하기는 했지만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고점에서 매도되는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프리미엄 관련 전자제품 이슈로 인해서 LG전자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평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3분기나 4분기에서는 좋아지길 바라면서 주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LG전자는.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지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단기 매도가 나오고 요 저점에서 매수가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이 좋아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LG전자는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이 나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밀렸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자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모습들도 일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밀리지 않고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LG전자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AI다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LG전자는요. 우리 72,000원은 가족 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 요 가격을 지지를 해주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다. 그래서 76,000원을 돌파하면 추세 상승형으로 보고 오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격들로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같은 LG인데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보통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돌파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 우리 기억나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정보도 못 받아봤는데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2차전지 너무 좋다. 지금 이제 조방원이 매도가 되고 2차전지 화학업종들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 그리고 심리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속상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요. 정말 고점에서 많이 사셨거든요. 지금도 물타기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바닥입니다. 지금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년 동기 대비요. 네. 150%나 증가했어요. 오. 그런데 주가는 150% 증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요 살아난다라고만 하면 네. 이런 화학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요. 업종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화학업종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단 시장이 좋아야 돼요. 시장이 갑자기 꺾이면 이 종목들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도 상승 추세를 이어준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무겁지만 이제 정배열에서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30만 5천 원 요 구간 라인 제가 이제 그려드렸는데 네. 요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매물 구간이 32만 원인데요. 요 구간을 돌파하면 정배열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2차 전지까지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흐름 자체는 추세적으로 좀 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실적하면 안 볼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서 더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요즘 시장에서 보니까요. 오늘도 네.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 줄 때는 하이닉스가 밀리고 또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알죠? 아시죠? 그럼 내일 실적이 안 좋게 만약에 나오면 삼성전자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현 구간에 대한 이슈가 실적이 바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상승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바닥을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삼성전자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여러분들께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돌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면 상승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야, 이거 삼성전자 이 당시에 정말 이 88,000원대 10만 원 간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계속 샀는데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이 흐름들도 삼성전자도 계속 강하진 않지만 전저점과 정고점을 높여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고비일 것 같고 네. 내일 만약에 실적이 나와주고 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HBM, 엔비디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계약 이슈들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악재 소멸, 호재가 또 이제 더 부각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가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네. 저희는 이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6만 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6만 4천 원을 돌파를 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실적 시즌이 되었을 때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이제 악재 소멸이다라고 하고 앞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네. 삼성전자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악재가 나와버리면 네. 이제 불안한 심리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사실 좀 걱정이 안 돼요. 매도가 되고 실망 때문에 던져지는 모습인데 누군가가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서 매수해준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영원한 대적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기술력이 많고 그래서 HBM 관련 이슈, 엔비디아, 글로벌 시장하고의 관계 이슈가 터지면 저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슈를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체크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일 밀리더라도 누군가는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실적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리 관련해서 딱 나와주고 있는데 구리가 뱀 또아리 듯이 딱 뒀어요. 네. 구리 가격도 요즘 상당히 높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매출액 상당히 또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근데 우리가 최근에 또 알기로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일부를 공부를 하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급등되는 종목들을 다 다뤄드렸거든요. 돌고 돌아서 그 종목들이 오늘도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고려아연이 지금 우리가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체크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 전선, 네. 전기차 이 모든 거에 구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고 네.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요 시가총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급등형이에요. 와. 또 저희가 네. 급등형을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짜리가요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와.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형태의 흐름들은요. 네.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앵커님하고 공부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급등해주고 네. 옆으로 횡보해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밀림이 없다. 시장의 흔들림과 별개로 그럼 이거는 수급에 대한 관리와 뭔가 이슈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를 쭉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아이고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보이지 않게 역배열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이 고려아연은요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보다는 매수의 우위가 있다. 거기다가 실적도 좋다. 네. 이러한 모습들. 거기다가 희귀금속 사업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아연은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리라는 그 제품들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에 대한 흐름들 개별주처럼 움직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이 고려아연이 80만 원 유지해주면요. 네. 정배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 유지해주면 가족 지킴선은 우리가 또 혹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을 지킨다는 가지선, 손절선이거든요. 유지가 되면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83만 원 돌파를 하면 이거는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실적적인 이슈도 있지만 네. 구리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하나가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고려아연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인사이트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준다면 코스닥 지수는 살아날 수 있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아쉬웠던 것도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와 주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제약주를요. 네. 앵커님 맨날 봐요. 어. 그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요. 저는 이제 우리 ETF 매매 많이 하잖아요.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매매를 하는데 그러려면 지수나 시황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님들. 근데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려면 지금처럼 코스닥에서는 제약주를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밀렸는데 갑자기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약주의 상승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펩트론, 네. 토록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하면 지수도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러한 종목들이 내려가면 시장도 꺾이고 테마주도 없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네. 지금 그냥 우리가 종목 공부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테마가 형성이 될까 상승할까에 대한 이슈까지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이 제약주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가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은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네. 10%대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 소폭이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지금 이 알테오젠은요, ALT B4 특허 수익도 있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 진짜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럴 때마다 네. 몰빵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맨날 드는데, 이런 생각에서 정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고가를 보여줄 것 같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님? 실적? 물론 실적도 있습니다.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 꼭 코스닥에서 잘 되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코스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기도 한데, 왜냐면 알테오젠을 가지고 제가 코스닥 지수를 계속 분석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코스피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넘어가면 호재예요. 그래서 오늘 실적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혹시나 코스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를 갈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는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마주들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현 구간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멘텀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크거든요. 그런데 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8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고,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방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42만 원 돌파하면요, 이거는 신고가 돌파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8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선 알테오젠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음봉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시금 또 호평도 나오고 있고,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많이 나온 이유겠죠. 네, 맞아요. 코스피 지수처럼 지금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고,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시세를 주고 꺾이고 나서 한 번 정도 팍팍 떨어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와요. 장대 음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뭐 공부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보다 비싼 주식을 사야 돈 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파마리서치도 이렇게 시장을 받쳐주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애매하다,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어제보다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보면 파마리서치도 어제보다 강한 모습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장이고 헷갈리는 장에서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물론 꼭 이 파마리서치가 아니어도요,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7만 원을 가족지킴선으로 하고 53만 원 돌파 시 추세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53만 원을 돌파하잖아요, 형님. 그럼 이 종목은 신고가로 매물이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나 매도보다는 매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고가 종목이니까요.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 기분만 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 종목도 상당히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 혹시 위고비 들어보셨어요? 위고비 많이 들어봤죠. 저 주변에 위고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그 비만 관련 연결고리만 있으면 종목들이 그냥 팔팔팔 날아다녀요. 근데 지금 이 펩트론도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신약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이런 이슈가 있고,
협력하는 그런 이제 업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자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적이 정말 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께 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에는 단기 이슈로 움직여주니까 실적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슈로 활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펩트론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분명히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그대로 튀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또 양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중심은 늘 이렇게 제약주가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조방원에 대해서 좋게 봤지만 늘 유행 안 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유행 안 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유행 안 타는 업종이 뭐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주예요. 시장이 좋으면 제약주들은 유행 안 타고요. 몇 개 종목들은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펩트론도 그와 같은 그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이 18만 원을 가족지킴선으로 보고요. 네네. 20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거 말고도 뭐 셀트리온 제약 관련 이슈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 다뤄들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말고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약주 중에 급등주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다른 업종으로 또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내일도 이 방송을 또 봐주신다면 그러한 급등할 만한 제약주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소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때 원전 관련해서 종목이 좀 얽히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와 합병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원전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 이 소룩스가요. 네. 전기전자 업종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이 그 아리바이오에 여러 가지 합병 이슈가 있어갖고요. 또 제약주에 부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이 소룩스가요. 급등형 패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제약주들은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약간 대형주의 흐름이었고 네. 또 추세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의 이 패턴은요. 급등형입니다.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물론 안 된다라고 하면요. 가족지킴선 이탈을 하면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패턴을 보시면 우리가 매번 공부했던 것처럼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매물을 잠궈놨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재가 있었을 때는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힘 겨루기, 도지 형태의 십자가 형태가 있었는데요. 지난 거래량보다 더 나왔어요? 더 나왔죠. 네. 그러면 실제로 가격 캔들은 크지 않은데 도지 형태인데 주고받은 힘이 있다. 이거는 저는 물량 주고받았다고 봐요. 그랬는데 요 물량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매도하기 위한 물량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는 내려갔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앵커님 가상으로 우리 앵커님께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10,000원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야, 내가 10,000원에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보다 한 9,000원으로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세력인데. 그럼요. 내가 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도지 형태의 거래량이 뭔가 이게 사실 이런 형태는요. 시장이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시가의 도지 형태 이런 상태에서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갭은 시장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양봉은 저는 좀 약간 뭔가 우리가 긍정의 흐름으로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요. 46,000원은 가족지킴선. 그래도 우리가 모르니까. 가족지킴선 53,000원 돌파하면 이거 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